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에서 고흥으로 연결되는 백리 섬섬길을 국내 첫 관광도로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현재 국회 관광도로 지정의 근거가 될 도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요. 지역 내 조속한 지정 촉구 요구까지 잇따르면서 연내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여수 돌산에서 고흥 영남까지 섬과 섬을 11개 해상교로 잇는 39km 구간의 도로. 백리 섬섬길로 명명된 이 도로는 수려한 남해안의 풍광과 각각 다른 독특한 홍법이 적용된 교량들이 어울려 현재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백리 섬섬길을 국내 첫 관광도로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은 지난 6월 백리 섬섬길의 관광도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도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토위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다음 달 정기 국회가 개회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 연내 관련 법안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사실상 함께 검토를 해서 도로법상 도로에 관광도로를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 하는 거가 전부 합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 과정이나 본회의 통과에 크게 장애물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수시 의회도 동서화합과 국토균형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도로법의 일부 개정을 통한 백리 섬섬길의 제1호 관광도로 지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히 최종 법안 통과 때까지 지역사회 내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추진위원단들은 지금 좀 꾸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플랜카드나 이게 거리 홍보나 그리고 우리 백리 섬섬길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나 이런 데 강력하게 촉구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해상 다리와 도로, 남해안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해 지역의 관광문화적 의의를 담아내기 위한 첫 번째 시도. 여수 공간 백리 섬섬길이 국내 제1호 관광도로로 성공적으로 지정돼 남해안 남중권 해양관광허브로 중증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지난해 10월 개관한 순천만 자벌드는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어린이 청소년 직업체험시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개관한 자벌드가 최근 포스트 코로나와 정원박람회라는 테마에 맞춰 편의시설 보강과 함께 시설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어린이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진화에 나섭니다. 어린이 카레이서들은 완벽한 코너링을 선보입니다. 능숙한 실력으로 드론을 조종해 공중장애물을 통과하고 정해진 위치에 착륙시킵니다. 뷰티 체험 코너는 꼬마 숙녀들에게 늘 인기입니다. 아이들도 부모들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관광지 자체가 좀 많지 않으니까 순천에도 이런 게 있어서 애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놀이 위주라면 청소년들은 좀 더 진지한 모습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웹툰 제작, 그리고 심폐소생술 체험도 장래 직업과 연계해 인기 있는 코너입니다. 여기에서 이걸 한 번을 더 배워서 이제 만약에 막 길가나 이런 일반 상황에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할 때 저는 생각 없이 바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487억 원이 투자돼 지난해 10월에 문을 연 순천만 자벌드. 비수도권에서는 유일한 시설로 지난해에는 3만 5천여 명, 올해 들어서는 4만여 명이 이곳에서 60여 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문을 연 탓에 단체 예약 취소가 크게 늘면서 정상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고 식음료 코너는 다음 달에야 문을 여는 등 아직까지 시설 보강 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다행히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이고 내년에 열릴 국제정원 박람회가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 연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타 지역 청소년들 수학여행에도 저희가 연계를 해서 저희 순천 또 전남뿐만 아니라 타 지역 청소년들도 저희 쪽으로 와서 직업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순천만의 또 다른 콘텐츠 자볼드가 포스트 코로나와 내년 정원박람회 개막에 맞춰 더욱 완벽해진 모습으로 제2의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람사르 등록 습지인 순천만 갯벌 보호를 위해 순천시가 갯벌 면적이 줄고 있는 화포해역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최근 순천만 하구인 화포해역의 굴 서식 면적이 늘면서 갯벌이 줄고 수로에 퇴적물이 쌓이는 등 갯벌 환경이 변하고 있다고 보고 4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사 착공 후 16개월 동안 굴 군락을 제거, 처리하는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어제 지역 어촌계와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포해역 갯벌 복원 사업 설명회를 갖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여수의 한 노동조합이 조합 간부의 개인 소송에 조합비를 지출해 논란이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근속수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근속수당을 누군 받고 누군 안 받다 보니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노동조합은 지난 2018년 근속수당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4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조합원 중에 부장의 추천을 받아 인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근속수당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지급 규모는 월급의 7에서 10%, 인력 유출 방지와 공로 보상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이 근속수당 지급을 놓고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년 6개월이 지나도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되려 기간을 채우지 않았는데 수당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없고 인사위원회 위원 3분의 1을 위원장이 임명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족쇄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위원장 말을 잘 듣고 집행부 이야기를 잘 들어야지만이 뭐 거의 집행부가 지금 위원장이 다 임명해준 사람들이라서 내가 근속수당을 못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또 조합원들 못 받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함부로 못 하지 않나. 근속수당을 받은 조합원들도 문제를 제기하기는 마찬가지. 이걸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운영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차피 다 위원장들 다 자기 잘 보이는 사람들밖에 없고. 노조위원장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성과급 차원에서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형평성 논란에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오픈된 공간에서 전체 조합원이 모여서 일을 합니다. 그럼 조합원이 평가를 하게 돼요. 왜 이 사람은 근속수가 안 좋아하고 조합원들이 이의 제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수의 한 노동조합의 조합비 유용 의혹에 이어 이번엔 근속수당 지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최근 광주광역시가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소각장 설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지역민들의 반발을 줄이고 하나의 문화 공간이 된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105m 높이의 녹색 전망대가 우뚝 서 있는 경기도 하남 유니온파크. 무더위를 피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야외에서 물장구를 칩니다. 물놀이장 옆엔 야외 테니스장과 공원 등이 있어 시민들이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깁니다. 경기도 하남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종합폐기물 처리 시설 유니온파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설이 지하화되어 있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도 공원처럼 잘 꾸며져 있고 그래서 여기 왔을 때 냄새가 난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 시민들의 편의시설 기능뿐만 아니라 제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지난 2014년 지상에 있던 소각시설을 지하화했는데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쓰레기 소각장과 재활용 선별시설 등 6종의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동시에 냄새가 지상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밀폐 장치도 설치했습니다. 폐기물 소각량만 매일 40톤가량인데 하남시의 하루 평균 생활 폐기물 반입량의 절반에 달합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를 태우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나오는 열은 주변 아파트에 공급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하는 데 쓰입니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연기는 전망타워로 조성한 굴뚝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그 배출되는 연기는 소각시설 자체에서
배기가스를 법정 기준치 이내로 처리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악취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처리를 다 해서. 충남에 위치한 또 다른 쓰레기 소각시설. 지역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모 방식으로 추진된 소각장은 아산시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소각시설 주변에 150m 높이의 전망대와 생태 곤충원 등 다양한 관광시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 반입에 따른 수수료 10%를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있고 소각열로 생기는 진결 이불을 인근 공장에 공급하는 등 사회환원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기업으로서의 이제 사회적 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크다 보니까 그 대기 오염물질 같은 경우도 법적 기준치보다 50%를 더 감해서 저희가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의 재발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와 충남 아산시의 소각 처리 시설. 소각장 건설을 고민하고 있는 광주시는 수도권 소각 처리 시설들의 장단점과 남겨진 과제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광주형 모델을 새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무안에는 조성한 지 수십 년이 된 천주교 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묘원에 안치된 묘지 가운데 수천 기가 불법이어서 민원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천주교에서 해법을 마련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안천교면 야산자락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1987년 지역 천주교 신자를 위해 조성한 묘역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인가된 면적을 초과했고 현재 확인된 불법 분묘만 2천여 개에 달합니다. 이 과정에 임야가 무단으로 훼손되면서 민원과 고발이 잇따랐고 인근 주민과 천주교 무안군도 골칫거리였습니다. 수십 년 해묵은 이 문제가 해법을 찾았습니다. 천주교가 인근에 봉안당을 새로 지어 불법 분묘를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묘역 인근에 짓고 있는 봉안당은 5,000기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 천주교 측은 먼저 2,000개에 달한 불법 분묘부터 이곳에 안치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이제 이장이 끝나면은 공원화해서 사용할 계획이고요. 천주교 봉안당은 이달 안에 건물을 완공한 뒤 다음 달 중순쯤 개장할 예정입니다. 무안군도 봉안당 설치 기준에 하자가 없고 불법 분묘부터 안치한다는 조건이면 협조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천주교 측도 유족들로부터 봉안당 안치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무연고 묘는 개장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불법 분묘가 워낙 많다 보니 봉안당 안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천주교의 과감한 결단과 자치단체 주민의 이해로 골칫거리였던 불법 분묘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순천시가 정부 공모에 51개 사업이 선정돼 국고 예산 92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과 상병수당 지급이 전국 최초의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고 다수의 농촌 협약 사업 등이 정부 공모에 선정되는 등 51개 사업이 선정돼 국고 예산을 포함해 총 사업비 1,54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순천시는 앞으로도 중앙사업이 공모 방식으로 변경되는 추세에 맞춰 철저히 준비해 공모 선정률을 높이겠다며 하반기와 내년 공모 사업도 적극 응모해 국가 예산 확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고흥군이 노인 결핵 예방을 위해 무료 이동 검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대한결핵협회 광주지부와 연계해 노인 복지시설 등 8개 시설 73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결핵 이동 검진을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주민 31명에게서 이상 소견이 발견됐고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완치할 때까지 결핵균 치료를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무료 검진과 함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결핵 예방 지침과 감염 경로, 증상과 진단, 치료 방법 등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잘 형성되지 않는 중증 면역 저하자 등을 위해 전남에서도 예방용 항체 주사제인 이부실드 투약이 시작됐습니다. 투약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순천 성가롤로 병원과 목포중앙병원, 화순 전남대병원 등 모두 20곳이며 의료진과의 상담을 거쳐 전액 무상으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가 안전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수해경은 카카오 기반 알림톡인 알리네를 자체 개발하고 풍랑 예비특보 등 각종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림톡은 한 건당 최대 1,000자까지 전송할 수 있어 정확한 전달이 가능하고 기존 문자 메시지와 비교해 최대 90%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수 거문도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새롭게 조명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문화재청은 근현대기 역사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과 그 공간을 핵심 축으로 보존과 활용 가치를 높여가기 위한 2022년 근대 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에 여수시 3.3년 거문도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해 오는 2024년부터 5년 동안 사업비 360억 원을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이번 공모에서 근대 개항식이 발생한 거문도 사건과 서양 문물의 유입 등 근대 문화유산의 집적도, 진정성, 역사성과 장소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조만간 국가 등록문화재 등록을 시작할 방침입니다.